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건물을 샀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땅만 샀단 말이야. 과연 어떤 게 이득일까? 아니면 새로운 관점으로 둘 다 좋은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법정기사권을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댓글을 좀 많이 달아보세요. 여러분의 실력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볼 것이다, 또는 둘 다 이득을 볼 것이다, 둘 다 손해를 볼 것이다. 그 과정들을 한번 좀 재미있게 써주시면 제가 또 이번에도 선물을 좀 드려도 되나요? 드려도 돼? 선물 드리는 걸로 하죠. 그러면 댓글 잘 다시는 분들을 뽑아서, 자, 법정지사하고 내가 승리를 했어. 그 철거 명령이 나왔어. 과연 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졌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는 법이 있을까요? 그런 다양한 얘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매를 하다 보니까 법정지상권 뭐 이런 거, 뭐 지분 경매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심하게 들어와. 그러다 보면 손해 많이 봅니다. 특수 물건을 했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다 이득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건물들이 있죠. 쭉 저까지 약 1000평 정도 됩니다. 건평이 1000평 되는데 짓다 말았잖아요. 유치권 신고가 있어요. 유치권 신고가 약 36억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저게 마트를 지으려고 하다가 망한 거거든요. 준공 상태는 제가 볼 때는 50% 정도 이상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 앞에, 아니, 안들은 다 뽑아놨거든요. 겉에는 완벽하게 해놨고, 안 내장만 남았는데, 내장이, 이 상가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 게 없기 때문에 50%에서 60%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땅은 약 1000평, 866평이고요. 건평은 1000평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땅만 나온 거잖아요. 땅이 지금 65, 8천에서 46억까지 떨어졌어요. 한 번 떨어졌죠. 30%. 문제는 저 건물이 따로 경매 나왔다는 거예요. 건물 값이 26억으로 감정이 돼가지고 지금 6억 2천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땅대로 경매가 진행 중이고 건물은 건물대로 진행 중이에요. 건물 감정가가 26억인데 입주권 금액이 36억이라는 건 약간 어느 도단이죠. 하여튼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여러분, 이런 거 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떤 분은 재밌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튼 풀면은 좋겠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마트의 적정성이 과연 있느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푸는 방법은 이걸 누가 먼저 받아가더라도 이런 법정기사권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저건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적정성, 마트로서 적정하다고 생각하면 저 건물을 헐기는 아깝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얼마를 요구할 것이냐, 이게 문제인데 저희는 냉철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저 건물을 1000평으로 보고 저걸 내가 철거안에 들어간 금액은 약 3억입니다. 저건 약 대량 아닙니까? 대량으로 처리할 때는 약 평당 30만 원 봅니다. 그러니까 3억이면 터져야 되니까. 난 처리하는데 3억이 들어. 근데 걔들이 그 이상을 달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이 철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대신 저게 나한테 들어온다면, 마트가 적정해서 저걸 내가 산다면 거기 들어간 공사비,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1000평 곱하기 2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보면은 20억 정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20억까지는 안 들었다고 치더라도 한 15억에서 20억. 그러면 15억에서 20억을 주고 사는 게 내가 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공사비용만 딱 주고. 그거는 저울질 해봐야 되는 문제지만 우리는 상대한테 난 철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근데 그러려면 철거 판결이 떨어지려면 저게 짧게는 6개월, 그들이 항소하면 1년 걸리겠죠. 그럼 1년 좀 더 걸릴 수도 있겠죠. 그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건물은 말끔하게 좀 져가지고 1차선 도로에 섰기 때문에,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철거했을 경우 우리는 이러한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내가 볼 때 다세대를 진 것 같아요. 여기 2종 주거지역이거든요. 2종이니까 60%에 막 200%에서 250% 용적률이 나오잖아요. 이런 모양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 타산성이 좀 나오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마트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철거를 단행하고 이러한 것들을 신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태양바람입니다.
여기는 파주시 금천동에 나와 있거든요. 네, 금천동에 저쪽 보이는 데가 아파트가 신도시, 금천 신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곳은 금천의 구도시죠. 구도시. 나온 물건은 이겁니다. 건물은 빼고 땅만 나왔다고 봐야 돼요. 땅이 지금 822평이거든요. 땅이 822평. 이렇게 딱 네모나게 생겼어요. 저기 하얀 집 빼고 이렇게 하다가 땅이 이렇게 쏙 들어갔죠. 지역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보이나요? 요 도로가 이 도로예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빠졌죠? 빠진 여기 하얀 건물, 뒤에 저 빨간 건물,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직사각형으로 해서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 어디로 나가려면 이 도로가 훨씬 넓잖아요? 이 도로를 보고 나갈 거예요. 그럼 도로가 한 면, 두 면, 요거까지 하면 세 면이 됩니다. 요거는 한 8m 되고요. 저 앞에 거는 10m 이상 돼 보입니다. 자, 저 안에 보실까요? 저건 건물을 짓고 거의 다 건물은 완공을 거의 한 상태인데 이런 상태라고 보면은 건물은 한 60~70%는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이면 나머지 잔여일이 할 일이 많잖아요. 인테리어부터. 이건 그런 용도는 아니고 마트를 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중단된지는 나도 모르지만 중단이 됐어요. 이거 얼마나 낙찰받은지 아세요? 얼마 낙찰받았나요? 예, 건물 낙찰 받았거든요. 예. 한번 좀 찾아볼게요. 자, 여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건물이 장난이 아니죠. 크죠. 이 건물이 전부 다 경매에 나갔었는데 건물만 따로 이 건물 누가 낙찰을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20몇 프로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건물 가격이 20몇 프로. 저 사람은 왜 저걸 받았을까?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땅을 자기가 받을 자신이 있으면 저 건물을 받을 수 있지만 그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땅 따로 건물 따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걸 받을 수가 있느냐? 땅을 딴 사람이 받을 경우는 저건 지상권,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생겨서 철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죠, 상대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거를 20몇 프로니까 싸니까 받아갔나. 그렇게 받아놓고 이제 지금 저 사람은 손님 기다리는 거야. 땅을 지가 받을까, 어떤 사람이 받을까. 아, 무슨 배짱일까, 그게 과연? 왜 이 사람은 이 건물을 받았을까? 재밌어요. 여기 땅값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600만 원입니다. 600만 원짜리 땅이에요. 그럼 이게 지금 얼마냐 하면 한 800 정도 잡았을 것 같아요. 800. 그럼 800 몇 평이냐면 822평. 그럼 88, 64억 이상 나온 땅값이 300만 원. 이 동네 땅값이 정확하게 600만 원을 말씀드렸잖아. 딱 반값입니다. 감정가는 800에 나왔지만 내가 정확히 알거든요.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짜리가 지금 300만 원에 나왔다. 건물은 20몇 억짜리가 8억에 낙찰됐다. 재밌는 현상입니다. 제일 좋은 건 건물과의 합의인데 이 합의를 난 보기 싫다는 거죠. 왜? 저 건물이 마트짜리로 진 건데 과연 마트가 이 근처에 생겼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한 마트짜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마트짜리 이거 문제의 자리구나. 이거 땅이 앞에가 넓잖아요. 도로가 4차선. 그러니까 이게 수없이 많은 마트 중에서 이것도 마트를 한다면 살아남겠습니까? 난 이걸 만약에 잡으면 안해가 안 돼 있으니까 차라리 원룸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하고 합의가 되면 저걸 사서 원룸 투룸, 집들 원룸 투룸 많잖아요. 이것도 맛집이죠.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조를 하면 지금 늦지 않았죠. 내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 사람하고 합의를 보고 그 사람은 결코 그렇게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거 철거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철거하면 그 사람은 뭐 시원도 못 건지고 합의를 먼저 보는 것으로 하되 무리한 얘기를 요구를 하면은 방법이 뭐가 있죠?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 얘기해 보세요. 우선 지료 청구하고 지료 청구? 지료 안 내면 경매에 내보내서 쌍값을 받던 거. 경매에 내보낸다? 지료를 통해서? 그렇죠. 아니면 철거 소송을 하던가. 아, 그냥 철거 소송을 하던가. 네. 근데 보통 저렇게 저걸 건물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똥배짱 부르지 않을까요? 똥배짱 부를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왜 받았을까? 그 사람의 세계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옛날에 마트를 잠깐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경매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내가 알아요, 이거를. 한 2년 된 것 같아요. 2, 3년? 됐어요. 근데 아직도 해결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 허가 표지판 한번 보도록 하죠. 과연 여기는 뭘 하려고 했을까요? 1종 근인시설 창고, 판매시설 창고,
소매업, 창고, 판매시설도 소매죠. 마트를 한다는 그런 특별한 근거는 없는데 이런 시설이면 마트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는. 이거 보시면 저 뒤에 건물이 마트예요. 저쪽 왼쪽에. 저거 마트죠. 맞아. 저거. 맞아. 저거 마트야. 저거 마트인데 여기 또 마트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산다는 게 그래. 저 건물 주인이 무슨 행동을 했어. 샀어, 저거를. 샀는데 우리가 저 땅이 탐나서 땅을 샀을 경우에 할 수 없이 부딪히는 충돌이 있잖아요. 저 사람이 충돌이라고 생각해서 샀을까? 이해가 안 가네요. 건물 받은 사람이 예. 완전 생초보라 예, 건물만 나온지도 모르고 예. 그냥 내려 너무 싸다 그러고 먹었을 수도 있죠. 아, 건물이 어떻게 될 운명 같은 거 모르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뭐, 이 건물, 멀쩡한 건물 누가 헐려고 그러겠어. 뭐, 그 사람이 사면은 잘해서 조금만 남겨서 팔지, 뭐, 이렇게. 네. 아, 그 정도 생각이 되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순진한 사람이 했다고 하면, 합의를 잘 봐서 사나요? 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이 만나면 잘 합의가 된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이거 원룸 만드는 건, 원룸 투룸 만드는 게 어렵겠어요? 안 어렵겠어요? 근데 설계 변경을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건물을 짓다 말면은요, 허가가 잘 죽지는 않거든요. 몇 년이고 살아있는 거거든, 이건.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 가능하다면 하고, 아니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뭘 쓸 수 있을까요, 이게? 마트 말고는. 요양시설 어때요, 요양시설? 위치는 괜찮거든요. 네, 노유자 시설도 괜찮을 괜찮을 것 같죠? 노유자 시설. 건물도 병원이 좀 또 들어와 있는데 괜찮을까요? 병원? 지금 우리가 대충 생각할 때 이런 빌라, 그 다음에 노유자 시설이나 병원, 그 다음에 저쪽에 마트가 아니라면, 마트를 하지 않는다면 마트까지. 그렇게 생각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혹시 말이에요. 저 유치권자 아닐까요? 유치권자. 저 건물을 산 사람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유치권자가 스스로 아까워서 잡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몇 가지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와서 추운 날이라 생각이 좀 덜 돌아가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또 물건이죠. 항상 특별해야 될 물건이 이 경기도 파주시 금천동에 나와 있는 땅과 건물이 각각 나온 거니까 각각. 같은 땅에 하나는 땅만 나왔고 같은 땅에 하나는 이 건물만 나온 거란 말이야. 좀 특별한 경우잖아. 그럼 둘 다 내가 살 수도 있고 둘 다 안 살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만 살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번에 재밌게도 모순적 관계가 나타났다는 거야. 모순적 관계. 그렇게 해서 창가 방패가 됐는데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건물을 샀고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또 땅만 샀단 말이야. 과연 어떤 게 이득일까? 아니면 새로운 관점으로 둘 다 좋은 것인지 아니면 둘 중에 한 사람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 피해를 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법정기사권을 잘 아니까 말씀드리는 거야. 댓글을 좀 많이 달아보세요. 여러분의 실력을 제가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이득을 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손해를 볼 것이다. 또는 둘 다 이득을 볼 것이다. 둘 다 손해를 볼 것이다. 그 과정들을 한번 좀 재미있게 써주시면 제가 또 이번에도 선물을 좀 드려도 되나요? 드려도 돼? 선물 드리는 걸로 하죠. 그러면 댓글 잘 다시는 분들을 뽑아서 이제 제가 이제 현장 나가서 쭉 찍으면서 한 게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의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댓글을 달아달라는 말씀이에요. 묻고 자는 의도는 다 아셨죠? 좋은 공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법정지사하고 내가 승리를 했어. 그 철거 명령이 나왔어. 과연 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나한테 이득이 돌아오는 건 아닐 수가 있어요. 또 내가 졌다고 해서 반드시 손해를 보는 법이 있을까요? 그런 다양한 얘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매를 하다 보니까 법정지상권 뭐 이런 거 뭐 지분 경매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심하게 들어와. 그러다 보면 손해 많이 봅니다. 특수 물건을 했다고 해서 승리했다고 해서 다 이득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좀 참고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좀 더 빨리 나왔단 말이야. 한 1년쯤 빨리 나왔어, 건물이. 감정가가 26억이네. 26억이었는데, 낙찰을 요번에 7억 5,700에 받아왔단 말이야. 근데 1년 전에 누가 이걸 8억 100에 받아간 적이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왜 받아갔을까 했는데, 이 사람은 결국 돈을 안 냈어. 미납하고, 또 다른 사람이 7억 5,700을 받아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 다음, 이 땅은 65억에 나와가지고, 32억까지 떨어졌다가 35억에 가져갔단 말이야.
절대 최저가에서 많이 쓰지도 않았단 말이지. 이 두 사람의 그 금액까지도 참고를 해야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추측이 맞아 들어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런 관계까지 생각을 해서 잘 다신 분, 아까 10분 좋은 상품 기대하세요.